안녕하세요. 생산 개미TV입니다. 이렇게 6월 1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.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요. 참 이 차트를 몇 번 보면서, 물론 차트가 다는 아니에요. 모든 주식의 정답은 아니죠.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나름대로의 매수 매도법이 있고, 또 차트를 활용하시는 분은 차트에 따른 활용 방법이 있고, 본인이 원칙을 세워서 그걸 꾸준히 잘 지켜나는 이제 매수 매도법이 중요하겠죠.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길게 들고 가기로 해서 이 회사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든가 이렇게 매도 시점이 될 테고, 또 기술적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자리를 깬다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테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많이 잘 보는데 뉴스 같은 것도 참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럼 먼저 시장 먼저 보고 갈게요.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이 지금 0.43% 살짝 밀려서 끝났는데 참 신기하죠. 이 모든 종목들도 이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, 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. 지수가 올라갔다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5일선, 지수의 5일선, 5일 동안 지수의 평균 가격인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산 같은 걸 그리게 되는데, 이때가 이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변곡점이 돼요. 근데 이 매물대에 대한 변곡점을 뚫기가 참 힘든데, 정확히 보면 오늘 고점도 딱 이 변곡점 맞고 떨어졌죠.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 있는 거죠. 정말 신기해요. 저런 거 보면.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뚫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뚫고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라고, 지지해 줄 자리는 잘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,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사실 좀 밀리긴 했어도 잘 지지한 거죠. 자, 이제 내일이면 5일선이 황금일선도 뚫고 10일선도 따라 올라간 정도의 초기가 되면서 골든 크로스가 될 확률이 있죠. 물론 5일선이 결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하루 음봉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. 자, 이거는 차트상의 문제긴 한데 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,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이 1월 10일이라고 이렇게 1월 27일 날 형성된 이 변곡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. 저 변곡점을 뚫고 안착을 해줘야 코스닥이 다시 한번 1000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고, 다시 저걸 깨면 이 900 초중반부터 1000포인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에 있게 됩니다. 코스피 지수는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오늘 잘 끝났는데, 결국 이 친구의 끝에도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 끝에예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변곡점에 싹 붙여놨죠. 자, 코스피가 내일 올라가게 되면 이 변곡점을 돌파하게 되고 안착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3,000 중후반, 3,200, 300대 포인트까지 갈 수 있죠. 근데 만약에 이제 저 변곡점을 붙여는 놨지만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옆으로 가게 되고, 또 박스권에 갇히는 코스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. 자,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많이 샀죠. 자,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, 외국인과 개인이 코스피 좀 이끌어주는 시장이고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보면 조금 사고 나머지 외국인, 연기금, 또 투신은 모두 팔았습니다. 사실 이 금융투자하고 투신에서 좀 들어가야 좋은데, 이쪽 수급이 확 살아나기 전까지는 옆으로 잠깐 횡보하거나 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, 거래대금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, 거래대금이 아직 많이 안 살아나고 있어서 저게 걱정이고요. 거래대금은 많이 살아나고 시장에 힘이 실리면 지수는 꼭 살아날 거로 보입니다. 항상 지수 차트를 챙겨보는 게, 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지수가 받쳐주질 않으면 종목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래서 물론 그 외에 종목 지수하고 별개로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, 결국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, 지수가 떨어질 때도 올라간 종목들이 강하긴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이 PB파마인데요. 제가 이때 계속 영상을 찍었죠. 자, PB파마가 오늘 약간 떨어졌는데, 주식은 항상 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준다고 그랬죠. 자, 월봉 먼저 보시면, 월봉에서 제가 어떤 기준도 별로 없고, 이동평균선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. 상장한 지 25달 다 있으니까. 자, 주봉에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일봉에서 이제 여기 드디어 처음으로 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 6거리 되면서 이제 5일선이라는 게 나타났죠. 자, 5일선보다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겠지만, 그보다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던 이 긴 꼬리를 난 이날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저 긴 꼬리가 누군가가 지켜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면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. 사실 이 친구 오늘 출발 분위기는 좋았어요. 5%대 갔다가 이렇게 밀렸으니까. 제가 이 친구를 볼 때 이 분봉을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, 이 주식에 보면 이렇게 상장해서 이제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온 거죠.
물론 일봉에서 여기서 날라가고 상한가 가고 뭐 또 계속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주식이죠.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오게 돼요. 자, 조정이라는 게 오게 됐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제일 깨지 않아야 돼요. 절대로. 그래야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하죠. 자, 이날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직 거리가 있고 또 여기까지 가격 폭이 깊으니까 제가 분봉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방송하면서 60분봉에 제가 이게 어제 거는 손이에요. 이렇게 선을 하나 거놨어요, 어제. 즉, 이 자리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아야 이 친구는 그나마 이 박스권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 안착해주면 강하게 상승하겠죠. 자, 가만히 보면 오늘 이렇게 아침에 10시쯤에 꼬리를 딱 여기 찍고 올라갔죠.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뭐 신기한 것도 아니죠. 변곡전에게 매물대니까. 근데 이렇게 보시 기술적으로는 그래요. 이거 깼다가 돌아가는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꼭 정답은 아니고 주식의 정답은 없죠. 본인이 세운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하는 건데 저의 원칙은 이 변곡점 일단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. 이탈하더라도 거래량이 작게 살짝 이탈했다 바로 돌려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탈해서 추세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로 보는데 자 10시에도 이걸 잘 지켜주었고 이렇게 급등했다 다시 밀리는 요 3시에도 이걸 잘 지켜주고 돌아나간 거죠. 즉, 이 자리를 이탈할 마음이 지금 아예 없는 거죠. 물론 내일에도 이탈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 30분보단 변곡점, 이 변곡점이라는 게 가격이 상승만 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걸 편하게 그냥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를게요.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산을 그리고 언덕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언덕을 그리면서 이렇게 변곡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주식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이건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해요.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됐죠. 10시 한번 지켜주고 3시에 지켜줬습니다. 난 이 자리로 안 떨어질래. 난 옆으로 가다가 상승할 거야. 자, 그렇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죠. 이거는 분봉에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봉에서도 똑같이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바로 이 변곡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일봉에서도 돌아 나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. 따라서 PB파마는 내일 다시 이 주식을 보고 이 주식이 내일 다시 조정을 거치더라도 지금 30분봉에서 거놓은 이 선 이게 컴퓨터에 거놓으시면 편해요. 거놓고 이렇게 주식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.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이 자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이 자리를 기준 삼아서 회수하시고 혹시 본인은 PB파마의 장기 성장성이란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거 깨도 개의치 않다 그런 상관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만약에 고점에 잡았거나 또는 이렇게 밑에가 아닌 이런 데 잡으신 분들은 이 정도쯤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설명 들어봅니다. 이런 영상 찍으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. 이건 저의 기준이고요. 만약에 저라면 제가 여기서 사서 물린 경우라면 전 이 자리 깨면 다 이렇게 손절치는 이런 성격인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저항선이 새로운 지선으로 딱 바뀌는 순간 이 친구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죠. 근데 일봉에서 또 원체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꽤 급하게 올라왔죠.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제 얼마나 거칠지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명심하시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깨야 올라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. 참 바이넥스 속속입니다. 이 친구 3만원 뚫을 때도 그렇게 고생시키고 자 34,000원을 뚫어서 안정적인가 싶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. 자, 이 바이넥스가 오늘 그 투자 주의를 먹었죠. 투자 주의를 먹으면서 이제 그동안 바이넥스가 사실 이 신용으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신용으로 못 사게 이제 투자 주의가 되면서 이제 그 증권사마다 신용으로 사게 할 수 있던 이 신용 부분 물량이 이제 안 되죠.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할 수도 없고 또 신용 없으신 분들은 또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바이넥스가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거나 위험한 자리를 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을 이때 한번 매집봉이 들어오면 자주 들어왔죠. 대량 거래가 딱 시연되면서 이날 종가 기준으로 21%라고 종가 기준으로 21%또 이날 종가 기준으로 9%대이기 때문에 순간 이제 30%가 날아간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정의 폭이 저렇게까지 들어올 줄 몰랐죠. 자, 이 친구는 이 34,000원대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.
이때도 강하지만 이때도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또 이 자리는 월봉에서 참 고점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 월봉천 고점을 맞고 떨어질 때는 당연히 조정이 오는데 이 조정이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가 중요하죠.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돼요. 근데 첫 번째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바로 34,000원대예요. 이 자리는 잘 사수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자 이제 이 34,000원짜리를 깼으니까 못 지켜준 거죠 자리를.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지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 5일선을 이탈하면 좀 위험하죠. 자 어떻게 뚫어놓은 이 21선, 22 변곡점이라는 게 꼭 5일선에 강한 것만 있진 않아요. 자, 여기 있는 매물대입니다. 이 매물대를 이틀을 통해서 소화를 시켰는데 이 소화한 물량 밑으로 다시 깨놓으면 이제 주식이 조금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. 따라서 내일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기준 삼을 때 일단 5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양봉으로 돌아 나가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. 자, 이거랑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죠? 우리 YIK를 볼까요? 자, YIK를 보면 이렇게 이날 상한가 갔다 풀리고 다음날도 갔다가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고점을 형성하고 예전에 전고점 근처에서 이게 형성이 된 다음에 일봉에서 다음날 거의 한 5%대 이렇게 빠지고 다음날 또 빠졌죠. 이런 식으로 그럼 5일선을 다시 딛고 올라가죠. 자, 이런 식으로 바이넥스도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추후에 내일부터 이제 조금 더 밀려서 갈 수 있어요. 그렇지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다시 딛고 돌아 나가면 바이넥스는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해요. 이게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11선하고의 간격, 즉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인 5일 이동 평균선과 10일간의 평균 가격인 10일 동안 이동 평균선의 이격, 즉 거리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3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죠. 그렇지만 이제 이 3만원대도 엄청 강한 거래량을 뚫었죠. 따라서 이 친구가 심하게 밀리면 5일선을 깨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 존재하는 저 공간, 즉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. 이 자리 밀렸다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.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가장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. 손절 라인도 짧고 오늘부터 이 신용 부분이 막히면서 더 빠른 이 하락 추세가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, 신용 물량이 좀 털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어디까지나 이건 제 판단이고요. 항상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판단 본인화 돼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. 이 바이넥스가 앞으로 호재도 많고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밀렸을까? 그 월봉에서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 당연히 조정이 오긴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신용에 대한 물량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자, 이 친구 일단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으니까 조정이 올 때 깨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니 해도 5선이죠. 자, 이렇게 양봉으로 이평선색을 다 뚫어놓고 5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. 이번 주 거래일이 아직 3거래일이 남았죠. 자, 내일 같은 날 살짝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 주에 5선만 잘 지켜주면 이제 정별로 돌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5선 타고 잘 올라갈 수 있고 바이넥스를 만약 매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5일선 근처에서 신규 매수, 그리고 5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. 5주선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지금 이 변곡점 찍으러 오는 거예요. 자, 이 5주선의 이 그 매물대를 강한 거래량을 싣고 뚫었습니다. 근데 또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걸 밑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 물량이 이때 이 고점에 대한 물량도 있을 테고 신용에 대한 물량도 있지 않을까라고 준수하게 생각해 보고요. 자, 어쨌거나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마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면 내일 같은 날 5일선까지 살짝 밀렸다가 반드시 중요한 거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양봉으로 떠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돼요. 양봉으로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다음날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고요. 저 자리 깼을 때 15일선과 10일선 사이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돌아 나가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이 많이 하이맥스의 시장에서 관심이 어째 커서 이 신용으로 들어온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한번 저렇게 밀리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. 또 하나 이런 모든 판단이 틀려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이 예전 저점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. 말 그대로 정고점 맞고 그냥 밀리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면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좋고 이렇게 거래량 시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어차피 이때 들어온 물량보단 작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나갔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기 어렵고요. 일단 내일 지켜보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 같습니다.
바이넥스 오늘 많이 떨어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저렇게까지 밀어버릴 수 있나. 자, 이상 피파하고 바이넥스 대응 법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